북악산 개방 우리가 먼저로 잡았습니다. 예, 북악산은 이제 청와대 뒷산인데요. 북악산의 북쪽은 일찍 개방이 됐었는데 남쪽 그러니까 청와대와 붙어 있는 곳이 개방이 됐습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면 네, 청와대 뒷산 지금 모습인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등산을 개방된 북악산의 남쪽과 함께 남쪽을 김정순 여사 그리고 참모진들과 함께 산행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가 이어진 북악산이 완전히 개방된 것은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54년 만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얘기를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 개방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수도의 도심지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그럴 수 있는 이런 산 둘레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둘레길이죠. 예, 저희가 지도로 잠깐 대체 어디가 개방되는 거냐라는 걸 보면 원래 2020년 10월에 지금 노란색 있는 부분의 위쪽이 개방이 됐습니다. 원래 북악산은 전체가 다 개방이 안 됐었는데 요즘 청와대 뒷산이니까요. 그런데 북쪽만 개방됐다가 이번에 남쪽까지 그러니까 청와대 바로 이어지는 부분까지 개방이 됐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했으니 당선인은 이사 가고 어차피 5월 10일 이후에는 다 개방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북악산이 완전히 개방됐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예정된 공개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늦어진 거고 미리 원래는 공약에 있던 내용이고 개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미리 김빼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정이 됐던 겁니다. 예. 이미 예측 가능성이 상당 부분 국민들께 부여가 돼 있었던 부분이고 예. 그 일정에 따라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대통령만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국민들께 계속해서 이제 개방하고 국민들께 이제 돌려드리는 그런 작업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청남대를 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가지고 인왕산, 그다음에 북악산에 이제 북측길, 그리고 이번에 남측길. 해서 이제 북악산은 완전히 다 개방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거기 수방사의 수도방위사령부의 한 1개 연대 정도가 이제 북악산에 말하자면 진지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조성을 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굉장히 국민들께는 굉장히 상당히 좋은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물러나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아주 안 좋게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좋게가 또, 아니고 안 좋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정치적인 예의가 아니다. 당선자께서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그러면서 예산을 신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오셨었잖아요. 처음엔 찬성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뭐 북한산 일부를 개방을 해서 돌려드리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광화문과 인왕산과 북한산이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으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 북한산을 넘겨드린다 그랬는데 한 달 남았습니다. 퇴임이. 북악산을 넘겨드린다 그랬는데 저 늦은 가을에 농부들 또 감을 딸 때 까치밥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공약으로 해놨고 또 5월 10일부터 개방을 한다 그랬으니 대통령께서 가능하면 저는 남겨놨었어야지 이것까지도 물타기 하고 이 업적까지도 또 일정 부분을 뺏어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부를 배려하는 현 대통령의 저는 정치적인 그런 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 노선을 추구하시는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너무 좀 억척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공약이었고 이 북악산을 개방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1월 달에 이제 북악산 북측 이제 지역을 개방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빨랐어야 돼요. 작년 가을 전에 2021년도 가을 전에 이걸 개방할 그거였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상 좀 늦어진 거거든요. 이거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것은 북악산 개방이 아니고 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게 공약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 한 달 남겨놓고 마지막 이제 공약 사항 중에 하나를 지켰다 이렇게 봐주셔야지 이거를 무슨 뭐 김빼기 하고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달 뒤면은 이제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이제 좀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저도 이 길을 다는 못 걸어봤고 일부는 가봤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광화문으로부터 지금 북한산에 북악산에 인왕산까지 연결돼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분을 이렇게 하셨는데 새로운 당선자가 사실 큰 의미는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거고 이게 개방이 되어야 이 산으로 등산로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뒤쪽 부분 일부 풀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개방을 해서 올라가는 길이 생기고 또 갔다 오고 그러면 사진도 찍어서 많은 분들이 국민이 좋아하실 겁니다. 청계천을 우리가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청계천 개방하고 나니까 국민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아마 이러한 것들이 두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우리가 정치가 좀 커져야 된다. 설사 본인의 공약의 일부가 있더라도 후임자가 한 달 뒤에 온다 그러면 더 멋진 출발을 위해서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는 겁니다. 예. 아마 민주당에서는 떠나는 대통령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도 하시는데 아니, 그럼 뭐 공약이라니까 공약 사항을 지킨 것이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뭐 북악산 개방하고 청와대 옮기고 하는 거 말고 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이 많잖아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거 열심히 해서 평가받으면 되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을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전 의원님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거나 대통령 가까이 있었으면 절대로 반대하셨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참고들이 그랬을까요?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합리적이거든요. 약속 지키고 가는 건데 왜 그러냐는 말씀이시죠? 아니 공약을 이행한 걸 가지고 약속을 지킨다 하더라도 한 달 남았는데 이 부분을 후임자가 할 수 있도록 여는 게 맞지요. 저는 예. 자, 그리고 여기에 박경미 또 대변인이 코로나 때문에 못 열었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산들 다 닫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걸려서 많은 분들이 이런 산책길, 등산길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일찍 열었어야지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아니요. 이거를 지금 합리화하고 있어요. 수방사에도 저기 뭐 이제 확진자가 생기고 군부대도 이게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제대로 이제 그 업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북악산에는 그 한계 연대 규모가 진지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장도 있고. 예.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산책을 하고 등산을 하려면은 그런 부대 배치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약속을 지키고 가는 건데 왜 그러냐. 배려, 까치밥을 남겨줬어야 된다라는 두 분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고요. 처음부터 이거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두 분의 토론이 뜨거워서 이 부분 잠시 대한민국 정치가 좀스러워졌습니다. 서울정 의원님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청와대에다가 전달해 주십시오. 예. 사실 이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죠. 임시국무회의.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선인 측의 갈등이 됐던 부분,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는 이 비용, 예비비 승인이 됐어야 되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원래 당선인의 요구하는 496억 원이었는데 136억 원이 깎여서 360억 원입니다. 이 깎인 내용은 대통령 집무실 방 자체를 조성하는 게 조금 늦어질 수 있으니 그 비용 그리고 경호처 이전 비용 일부가 깎여서 130억 원 정도가 깎였다고 합니다. 자, 일단 당선인 측에서는 왜냐면 이게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대했던 명분은 안보 공백 우려거든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정도면 뭐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일부분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안보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안보가 문제가 있었으면 이거 못 해주는 거지요. 끝까지 안보 때문에 안 된다라고는 이 얘기를 했어야죠. 안보에 문제 없습니다. 5월 9일 자정까지 지금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5월 10일 자정부터 신임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의 길을 물려받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신임 대통령한테 그 이후에 지면 되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면 이걸 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없는 건데
그나마 늦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예. 부지런히 해서 시간을 땡겨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라는데 지금 우리 그 앵커께서도 이제 130억이 깎였다라고 예.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496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출처불명의 예산입니다. 예. 출처불명. 예. 국가재정법 6조에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주무부처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그렇게 예비비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제대로 산출을 했는지를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구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사만 해야 하는 것이라면은 행자부에서 예비비를 산출을 할 것이고 또는 국방부를 옮기게 되면 국방부가 예비비를 신청을 하는 국가재정법상 인수위원회와 당선자가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기재부로부터 윤석열 당선자가 496억의 예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출처불명의 그러면 정정을 하면 그렇죠. 예. 전재수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당선인의 요구안은 496억 원이었고 예, 예. 그다음에 국회의 의결된 거는 360억 원이다. 예, 예. 그냥 이 두 개가 있는 거고 네. 깎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전 의원님 잘못 말씀을 하셨는데 행안부가 이사 비용 여러 가지 예.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잡은 거죠. 자, 예.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닙니다. 이제 한 것이죠. 전 의원님이 방송 나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수위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행안부, 국방부에서 다 예산을 각각 해서 기재부로 올렸고 기재부는 각각 부처에서 온 것을 다 검토해서 합산을 한 거를 인수위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지 이게 전혀 잘못되거나 아닙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인수위에서 이거는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다 이미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직접 기재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가지고 직접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가 그러니까 없지요.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없지요. 왜냐하면 각 부처별로 아니. 들어온 걸 합산을 한 거고 그러니까 행자부 또는 국방부가 예비비를 이게 산출을 해서 그것을 기재부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496억이 나와야 되는데 기재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제가 문서로 확인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후에 이제 자, 그렇게 전 한 의원님. 거죠. 사후에. 그러기 때문에 그 자료가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의 예산을 올려 보내 가지고 이쪽에 검토를 그러니까 공식 받았고요. 채널로 한 것이 아니죠. 잠깐만요. 인수위에서는. 아니 그게 공식 이제 채널로 한 거지. 일단 뭐 한 거죠. 사이좋게 끝났으니까 임시 국무회의 의결됐잖아요. 당선인 인수에서도 그거 이제 털고 대선 때 있었던 고소 고발도 많이 취한다고 합니다. 한 말씀 하시면 여기서 또 하실 텐데. 그럴까요? 예. 아니 기왕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 옮기게 되면 예. 우리가 10년, 20년 쓰고 나올 게 아니라면 적어도 50년, 100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만 아쉬운 것은 50년, 100년 이상을 써야 되는 대통령 집무실인데 조금 더 좀 시간을 가지고 빠뜨린 것은 없는지, 뭐 구멍은 없는지, 국민 여론은 어떻는지 예. 이런 걸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필요가 전 있겠다. 의원님께서 꼼꼼히 챙기고 또 잘 살펴서 하자고는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당선자께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큰 그림이에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나오는 등기는 해서 돌려줍니까? 아니, 농담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돌려 드리는 거고 이에 따르는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약 한 5조 원 정도 연간 있어 보여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거 보면 5조 원 정도 경제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5조 원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예. 전경련 산하에 한국경제연구소가 있어요. 여기에서 발표를 굉장히 했으니까 기이한 문서를 자, 발표해가 그리고- 지금 논란이 큽니다. 이거 아니. 아주 기이합니다. 아주 자, 기이해요. 아니, 자, 그 문제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복궁 또는 청계천에 관광객 했을 때 연간 쓰는 비용을 감안해서 그걸 의용해서 이제 자, 그래서 몇조 원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일단 뭐 과학적인 근거가 강하냐 연구라는 없냐라는 것은 논란이 없어, 있습니다. 전혀 없어. 아니지요. 연구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추계한 거지요. 예. 그게 꼭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예측치를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을 그저 500억 원 가까이 옮겨서 이러한 그동안 권부의 상징이 국민한테 돌아가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많은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충분히 나온다고 하면 예.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고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태클을 걸고 하는 것은 신정부의 발목 잡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선인 측에서는 오늘 이제 임신 국무회에서 예비비가 의결이 됐는데 5월 10일에 맞추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10일에 딱 맞춰서 집무실 이전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는 뭐 힘들 것 같다가 아니고 정확한 워딩은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이동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통이동에서 직무 보는 건 이제 불가피하게 되겠군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작할 것도 해줄 거 한 2주 정도 땡겨서 바로 해줬으면 새로 시작하는 정부에 힘도 실어주고 예. 국민들께서 새로운 집무실에서 일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었는데 어차피 136억 깎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소란스러워야 됐는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니 멀쩡하게 있는 청와대 집무실을 그거 잠시 들어가셨다가 준비 꼼꼼하게 하고 국민들께도 좀 여쭤보고 그러고 난 뒤에 하시면 되죠. 왜 멀쩡하게 있는 청와대에 굳이 안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국민 세금을 2중 3중으로 씁니까? 멀쩡하게 있잖아요.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셔도 되잖아요. 그게 무슨 뭐 그거 들어가면 누가 잡아먹습니까? 정말 의아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동안 오늘 거기 들어가서 모든 대통령들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선자께서 그건 미신이죠. 미신이죠. 이제 민주당이 바로 이제 미신 프레임을 자꾸 들고 나오잖아요. 아니요, 그거 무슨 들어간 사람들이 미신 다 프레임- 불행했기 때문에 그건 그 무슨 겁니까? 아니, 윤석열 당선자가 잘하면 되죠. 지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이야기가 청와대라고 하는 어떡해. 상징성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들어간 대통령 6명들이 다 옮기려고 30년 동안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새로운 당선자가 결단을 통해서 옮기겠다라고 그랬으니까 30년 못했던 그런 수건 사업을 하는 건데 박수 한번 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얼마든지 박수 쳐드릴 수 있고 30년 동안 못한 것은 여러 고려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못 옮긴 것이죠. 여러 고려 사항을 한두 달 만에 뚝딱 해가지고 옮기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적인 여론 수렴을 그렇죠. 이 주제는 또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어서 요 오늘 국민 어제 세금을 문재인 2중 3중으로 쓰고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 한 발언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북악산 남쪽 개방을 한 데를 가셔서 한 얘기 한 말씀이 있는데 기가 아주 좋은 곳이다. 북악산이 오늘 기 많이 받고 가길 바란다라고 참모진과 기자 등 일행 등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좀 보면 다분히 청와대 제가 기가 안 좋다는 일부의 설들, 그다음에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열이면 열, 터는 좋은 터라고 그럽니다. 명당 터라고 그럽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들어갔던 대통령들이 성공한 대통령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이게 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거 나오는 거고. 근데 그거는 대통령들이 못해서 그런 거지. 거기만 들어가면 다 망가진다. 그건 과학적이지 않죠. 논리적으로 예. 비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왜 2중 3중으로 바깥에서 대통령 경호 인력 해가지고 돈을 2중 3중으로 써내는 거죠. 들어갔다가 나오면 대통령 되죠. 지금 민주당이 이제 미신 프레임하고 국민들한테 잘 숙려를 통해서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자꾸 공격을 하시는데 민주당이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청와대 한번 들어가면 예.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니 왜 어렵습니까? 당선자께서 결단 사항으로 한 왜 거예요. 어려운지 건강한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러면 왜 30년 어려운지. 동안을 못 나왔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왜 사항들이 있었기 바로 때문에 그겁니다. 어려움이 마음으로 많기 때문에 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인수위 시절 30년 동안 어려웠던 걸 두 달 만에 해칠 수가 있습니까? 국정의 책임을 안 지고 요 현 정권이 2달 동안 준비를 해주면 바로 요 기간을 골든타임으로 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속색일 줄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지금. 아니, 예. 30년 동안 못했다는 거는 그만큼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면 또 결국은 30년을 고려해야 그러니까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애초에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게 공약이었지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건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피하게 안 되니까 이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한두 달 만에 멀쩡하게 있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예. 시간을 가지고 하면 되죠. 문제는 광화문으로 옮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가 나오는 게 본질이에요. 본부가 이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국민 속으로 30, 들어가면 남대문 시장으로 옮기셔야죠. 30년 동안을 남대문 시장으로 옮기셔야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국방부 거기도 지금 일반 국민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남대문 시장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께서 어디 소상공인을 하러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수사는 지금 정치적 수사입니다. 그건. 그게 공격이에요.
공격이에요. 바로 민주당이. 정치적 투사라니까요. 그게 전 의원님이 얘기하는 게 그냥 공격이란 말이에요. 정치적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 잘하는 거는 30년 청와대 기능을 잠깐만. 보완하고 청와대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국민들과 소통 잘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이지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6명의 대통령 속에 문재인 대통령도 2번씩이나 약속했다가 못 옮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선자가 결단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잘 운영하고 계신 이 2개월의 황금 타임 동안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왜 근데 이중 그거를 삼중으로 쓰냐? 세금을 왜 이중 삼중으로 써요? 이중삼중이죠. 어떻게 이중 삼중 써요? 지금 통일동에 집무실 예. 만들면 국민 세금 들어가잖아요. 일단 뭐이 부분은 청와대 오늘 임시국무에서 또 멀쩡하게 의결이 있는데. 된 내용이니까 여기 두 분 우리가-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왜 이렇게 서둘러 가느냐. 뭐그 당선인 부분에 측의 입장에서는 서둘러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국민 세금을 지금 이중 이중, 삼중 삼중으로 준다. 사중으로 쓰고 있다는 당선인 측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건 윤당선인이 계속 얘기하고 아니 왜 못 있습니다. 나옵니까? 청와대를- 누가 잡아먹습니까? 그러면 예. 왜 안 나왔습니까? 아니 나올 아니, 문 대통령은 왜 1년 6개월 검토를 그러니까 했는데 못 나오는 국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용산으로 온 거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국민 의견도 좀 여쭈고 지금 그 예산을 이중 삼중으로 국민 세금을 거기다 쓸 필요가 예. 있겠습니까? 자, 이중 똑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 삼중으로 반복되고 있으니까 다음 얘기는 오늘 통일동 정치권의 집무실을 잠시만요, 하게 되면 전재 이중 수석님. 삼중으로 쓰는 거죠. 전재 수님 잠시만요. 지금 다른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 200번 정도 들은 얘기를 듣고 있어서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들어서 그냥 오늘 임시국무에서 의결해서 이거 안 다룰 수 없어 가볍게 다루려고 했는데 두 분이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 3시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